혼자 사시는 부모님,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십니다. 2번, 3번 걸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자녀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정부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집안의 안전장비를 무료로 설치해드리고 낙상이나 화재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는 신청 자격도 넓어졌고 기술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분, 달라진 내용까지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생활복지 정보, 어려운 말 빼고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파트 복도 끝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시골에서 혼자 텃밭 가꾸시는 할머니, 자식들이 서울에 있고 오래된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어머니. 이런 분들, 주변에 한 분쯤은 꼭 계시지 않으신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상황. 이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처리된 응급 상황이 16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로 나누면 430건이 넘고 3분의 1명 꼴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위험한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것이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서 혼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74이시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자녀들이 찾아오지만 나머지 날들은 대부분 혼자 지내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을 드신 다음 동네를 한 바퀴 걸으십니다. 건강도 꽤 좋은 편이셔서 자녀들도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차갑고 미끄러웠습니다. 세면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발이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찌으셨는데 일어나려 해도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스마트폰은 침실에 두고 나오셨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지만 벽 하나 건너 이웃집까지 들릴 리 없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응급 전화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관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설치된 활동량 감지기가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고 관제센터에서 바로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야 화장실 못 일어나겠어. 하고 말씀하셨고 관제센터에서 즉시 119에 연락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약 25분째 계셨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계 없었으면 오래 거기 있었을 거야. 이 사례 할머니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서비스, 김영자 할머니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서비스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사례로 보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정부가 집안의 안전장비를 공짜로 설치해드리고 낙상이나 화재처럼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핵심 단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료, 자동. 어르신이 직접 전화를 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가 상황을 알아서 감지하고 알아서 신고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나 수급자 여부가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니까 해당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소득 조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혼자 사신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독거노인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손 가정, 즉 손자 손녀와 함께 사시는 조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그리고 기타 취약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 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도 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는 목적이 달라서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로는 www.bokjiro.go.kr에 접속하셔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검색하신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직접 가시거나 전화하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두 번째 방법,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가 훨씬 편리합니다.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방문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설치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설치도 전문 인력이 오셔서 직접 해드리고 사용 방법도 안내해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궁금해하십니다. 장비가 설치되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이 부분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집안에 설치되는 장비는 5가지 이상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이트웨이, 쉽게 말씀드리면 응급전화기입니다. 생김새는 일반 전화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이 시스템 전체의 중심입니다. 집안에 설치된 모든 감지 장비들이 수집한 정보가 이 게이트웨이로 모이고 응급 상황이 감지되면 이 장비가 119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어르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비가 알아서 합니다. 두 번째는 응급 호출기입니다. 손목에 차거나 목에 걸 수 있는 작은 장치입니다.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관제센터와 119로 연결됩니다. 자동 감지 장비와 함께 쓰이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활동량 감지기입니다. 이 장비가 이 서비스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방 안에서 어르신이 움직이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지를 카메라 없이 감지합니다. 레이더 방식, 심장 박동 감지, 호흡 감지, 3가지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화장실에 들어가신 후 30분 이상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 이 장비가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주무시는 중에도 호흡이나 심박수가 비정상적이면 감지가 됩니다. 네 번째는 화재 감지기입니다. 연기와 온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일반 가정용 감지기와 다른 점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스템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화재가 감지되면 어르신이 혼자 계셔도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됩니다. 5번째는 가스 감지기입니다. 가스 불을 켜두고 깜빡 잊으셨거나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경우를 감지합니다. 6번째, 출입문 감지기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째 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다면 이상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 6가지 장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24시간 집안을 조용히 살피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장비가 설치되는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6년에 새롭게 달라진 기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2026년 이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이 두 가지 더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경량 엣지 컴퓨팅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장비가 수집한 정보를 멀리 있는 중앙 서버로 보내고 거기서 분석한 다음 다시 결과를 받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몇 초의 지연도 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다릅니다. 분석 자체를 집 안장비에서 바로 합니다. 멀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빠르고 인터넷이 잠깐 끊겨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판단이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감지 정밀도가 92.3% 향상되었고 불필요한 오경보도 줄었습니다. 오경보가 왜 문제냐고요? 어르신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시스템이 잘못 감지해서 119가 출동하는 일이 생기면 어르신도 당황하시고 소방 인력도 낭비됩니다. 그래서 정밀도 향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AI 케어콜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직접 어르신께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여쭤보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눕니다. 단순히 살아계신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 중에 어르신의 반응 속도, 말하는 방식, 감정 상태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합니다. 여기에 더해 활동량 감지기, 출입문 감지기, AI, 케어콜 등 여러 장비의 정보를 종합해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분을 미리 파악하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해지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어르신이라면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과도 연동이 됩니다. 집 밖에서 응급 상황이 생겨도 이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의료, 요양, 돌봄이 함께 연결되는 통합 지원 체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각 서비스가 따로따로 운영됐습니다. 의사는 병원 기록만 보고, 돌봄 담당자는 방문 기록만 보고, 응급관제센터는 감지 데이터만 받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감지기에서 어르신의 활동량이 최근에 크게 줄었다는 신호가 오면 이 정보가 담당 사회복지사나 의료 담당자에게도 공유되어 빠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이 통합지원 체계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도 이 서비스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고 두 서비스가 연계되어 더 촘촘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꽤 많은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집안의 안전장비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고 낙상이나 화재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꼭 기억하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에서 방문이나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불편하신 분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됩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 자녀분들, 부모님 대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꼭 메모 하나 해두시거나 자녀나 가족에게 한 번만 전달해 주세요. 신청 하나로 어르신의 일상이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